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 사연자분도 느끼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한테 나를 맞추는 게 굉장히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나를 바꿔가면서까지 무언가를 맞추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갖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내가 감수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고 맞춰야 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거든요, 보통. 사연자분이 만난 상대방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애초에 나랑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사람이거나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사연자분한테는 맞출 생각이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에 벌써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기 전에 본인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나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전혀 간섭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남녀가 연애를 했을 때 기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연애를 하면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최소한 우리 사연자분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두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버겁다는 거지. 애초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면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났다 보니까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누구 하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분명히 두 분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이분 연락 텀이 그렇게 짧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연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편하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연락하는 템포에 네가 맞춰달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에 일을 8시간을 하는데 원래 성격이나 가치관 자체가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일이 끝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8시간 후에 연락을 해도 이런 것들에 전혀 섭섭하지 않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내 템포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과한 요구인 거지. 사실 이럴 때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분이 나이라도 어리면 차라리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 사연자분도 30대 중반이고 만나고 계신 상대방은 40대가 넘어갔고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본인이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세월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가치관이나 정답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이 연애 가치관은 이 사람이 이때까지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 가장 알맞고 본인이 추구하는 연애 가치관이라고 정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바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맞추는 수준이 아니에요. 퍼즐도 이 퍼즐판이랑 퍼즐이랑 딱 맞게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애초에 나는 이 퍼즐판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라는 퍼즐판에 내가 딱 맞도록 나 스스로를 깎아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 사연자분도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 세월을 보냄으로써 본인만의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연애 방식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의 연락이나 표현에 집착하지 않도록 내 삶에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여기로 조금 옮겨와야 돼. 근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사연자분은 계속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나 사소한 행동들에 계속 섭섭할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니면 추천드리진 않지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깎아가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맞추면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너와 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분이 아예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연애를 해도 연애가 1순위가 아닌 사람이고 우리 사연자분은 연애를 하면 연애가 1순위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연애를 하면 일어나는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애가 1순위인 사람이 연애가 1순위가 아닌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나는 연애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원하는 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도 돌려줄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연애 가치관이나 방법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너도 이 시간을 내가 추구하는 이 방식대로 한번 느껴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이 본인 스스로한테 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깎아가면서까지 나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맞출 정도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연애하려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때까지 추구했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아예 다 바꿔야 됩니다. 본인의 본 모습으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평생을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편하겠냐 이거지. 이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오른손을 포기하고 앞으로 왼손을 써야 돼.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수할 정도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한테 맞추면서 연애를 하면 지금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고 계신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절대 표출을 못할 겁니다. 이런 걸 표출할 때마다 상대방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하냐, 애 같냐, 구속하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이 사람이랑 연애를 계속 하실 거면 본인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사연자분이 여기에 맞춘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 행복해.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우리 사연자분은 불행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두 분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가치관도 확실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아예 변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맞춰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맞춰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연애가 행복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뚜렷하고 떳떳할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표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은 연애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서로가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의 가치관이 조금만 비슷해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할 텐데 두 분의 가치관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분의 가치관이 계속 대립만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생판 남이었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라서 모든 게 잘 맞을 수 없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연애가 1순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1순위인지 이것만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이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자리에 서로가 다른 걸 올려놔서 그래요. 한 사람은 연애가 1순위고 한 사람은 연애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사랑을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서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을 뜯어보면 누구 하나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상대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는 거고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서로의 가치관을 들이밀면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두 분 이제 막 100일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0일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트러블도 많으셨잖아요. 이렇게 연애 기간이 짧은데 두 사람이 부딪히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이 정도의 시기에는 부딪히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어떻게든 서로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서로의 단점은 다 감추려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안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계속 부딪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겨우겨우 극복해서 100일을 끌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렇게 힘들게 100일을 끌고 왔는데 앞으로 1년, 5년, 10년을 이렇게 더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100일도 지금 겨우 끌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과 1년, 5년, 10년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냐면, 어찌됐건 이 사람과 100일이라는 관계를 끌고 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겪었을 테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도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빼고 생각해야 돼요. 연애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애는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혼자여도 불행하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혼자일 때보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순간이 많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애를 하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더 행복했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들면 이 사람을 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200일 만나고 300일 만나고 1년 만나고 5년 만나고 10년 만나고 이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정이 생기고, 이 정이 생기는 순간 그때는 내가 놓고 싶어도 못 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 행복을 생각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이 순간, 이때밖에 없어. 나중에는 이성적이고 싶어도 항상 감정이 앞선다니까. 분명히 머리는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놓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애초에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생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나는 너한테 못 맞춰준다, 나는 그런 연애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맞추던가 헤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준 선택지에서 하나를 정해야 돼. 자꾸 다른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애초에 답을 줬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정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3번, 4번의 답을 찾아도 이 답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는 안 들린다니까. 애초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보다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가도 이 사람한테는 안 먹힐 겁니다. 벌써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가장 알맞은 정답이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내 정답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 가치관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죠.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연인 간의 연락이나 표현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나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더 기본적인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도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굳히셔야 됩니다.